5, 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2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공동진행자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뭐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검색어만 잘 그렇죠. 살펴도 뭐가 요즘에 핫하지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죠. 최근에는 뭐 힘내세요 김희수 네. 이런 검색어, 또 다스는 누구 거 이런 거, 네. 또 성추행 남배우는 누구 이런 게 검색어에 올랐었는데 이 검색어를 보고 우리 담당 PD가 많은 전화를 받았대요. 혹시 그 남배우가 안드로메다 출연한 그 남배우냐 이렇게. 그래서 해명하니라고 진땀을 뺐다는데 오늘 남배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해명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주행하고 그리고 그래. 남태호 배우와 함께 또 한 분의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지난 처음 우리 방송에 등장하셔가지고 네, 네.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죠. 웃음 폭탄을 안기고 돌아가신 게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무섭게 얘기를 하노. 정청래 전 의원을 모시고 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들입니다. 복수형.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이 시대의 참 수감인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폭발인 정청래입니다. 폭발인? 시사 안드로메다 다음 주 정청래 편 4등까지 갑니다. 인기 폭발, 알겠습니다. 정치 폭발. 알겠습니다. 4등 가면 그리고 정말 시사 안드로메다 사상 처음으로 지금 공개 방송 진행 중이죠. 예. 지금 마포 의뢰 저희 당 여성 회장들 세 분이 지금 공개 방송 네. 뒤쪽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공개 방송을 저희가 하기로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강제로 공개 방송. 이런 박수 받고 제가 방송을 못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와 함께 우레와 같은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30여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방청을 하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실제로 성추행 남배우가 당신이냐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남배우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대의 참 수감인이신 우리 정청래 전 의원님과 함께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정치 알바에서는 잘 안 되지만 여기서는 한번 잘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나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다 영광만 얘기해. 예. 한 평도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옆에. 시작입니다. 저게 바로 이제 전조가 좋지 나 않은 만나면 것이죠. 다 영광이래. 전조가 좋지 않아요. 근데 좀 한 시작됐습니다. 평도 언급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한평 군수하고 저하고 친합니다. 그런 아재 개그는 늘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아니, 그냥 그게 혀로 다 그냥 나와요. 나요. 근데 제가 혀를 제어를 못 합니다. 한평 군수하고 친하고 보성 군수하고는 어때요? 친해요? 보성 군수는 일면식이 없습니다. 이번에 구속됐어요. 뇌물 받아가지고. 저희 19대 국회 보좌관이 한평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평 군수가 가끔 저희 방에 방문해서 의원님 제발 앞으로 의원님 만나서 영광 얘기하면 한평도 좀 언급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저 남배우는, 성추행 배우는 본인 아니죠? 예, 아까 제가 정 의원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참 수감인 얘기면서 폭발할 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미 대사관 사제 폭탄, 네. 그 사건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폭발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논리적인 접근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냥 아재 개그였다는 걸 네. 제가 알았고요. 저는 본인은 아닙니다만, 지금 본인이라는 분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네. 기자회견했는데, 어쨌든 다스를 한 3일 동안 지하 속으로 묻어버렸던 네. 실시간 1위를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인권 침해, 재수자 인권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두 분 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두 분 다 구치소 경험이 선배. 있죠. 정 의원님은 한 2년? 저는 클래스가 달라요. 예. 서울구치소 2번 갔다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옥중 투쟁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 사동은 안 가본 사동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사법 대서수였습니다. 항소 이후서 탄원서 이런 거 전문을 썼어요. 왜냐하면 국선 변호사 선임하면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기징역 받은 사람 네. 15년으로 감형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럼 대필 하셨군요, 대필. 그러니까 탕소 이후서 탄원서 제가 썼고 특히 제가 전문이 뭐였냐면 연애 편지 대필. 왜냐하면 감옥에 들여다보다 보면 여자친구, 부인, 아내 이런 분들이 혹시 변심할까 봐 굉장히 걱정하는데
면회도 안 오고 그러면 편지로밖에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본인들은 글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런 분들 사연을 들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연애 편지. 예.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30명 여자하고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옥중투쟁 위원장이셨다면서요. 네. 근데 옥중투쟁이 탄원서 뭐 이런 건 이해가 가겠는데 연애 편지는 옥중투쟁하고 좀. 왜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감옥에 안 가봤으니까 저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은요 네. 조직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방을 열고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밥 나눠주는 사람, 그걸 보고 쏘지라고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모였다 흩어져요. 네. 거기가 정보가 모았다 흩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치소 내의 모든 정보를 알려면 그 소지들 있잖아요. 왜 소지라 그래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여자친구한테 편지 써주면서 환심을 사고 그러면서 나의 비둘기를 전달해달라. 목포구에서는 특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목포 1300여 재수자의 꽃과 희망이었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게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예. 근데 어제 이재호 대표가 나와서 본인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군영모포 3장에 가만히만 줬다 이런 얘기를 했고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누워봤잖아요. 국정감사장에서 네. 눕기를 시연했습니다. 네. 신문지 2장 깔았죠? 예. 네. 본인은 수감장 어땠어요? 이재호 전 의원과 네. 제가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예. 그때 제가 옥중투쟁위원장을 했고요. 이재호 의원은 좀 불성실한 재수자였어요. 저희가 구치소에 있다 보면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250명 정도 시국사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이 제일 셌어요. 취침나팔 불고 빰빰빠밤 빰빰빠밤 스타워즈 아니야 그거? 재소자 여러분 취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스 나오나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방송이 나와요. 10시? 9시입니까 10시입니까? 8시 반쯤에 취침 시간인데 예. 각 방마다 이제 스피커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서울구치소 재소자 여러분 지금부터 민중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요? 민중의 소리 방송. 그거 정 의원님 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거죠. 사회부터. 지금 취침 시간 얘기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침 시간에 불을 안 꺼줘서 조도 때문에 잠 못 잠을 잔다. 자겠다고 척하는데 저게 뭐 말이 모든 돼요? 교도소는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방에.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해 방지. 그렇죠. 네. 그리고 순찰을 돌면 금방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남자끼리 있어도 약간 이렇게 성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 뭐 싸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켜놓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공개적입니다. 이렇게 큰 걸 보려고 딱 앉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네. 어깨 정도는 항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찰 돌다가 저는 23번이었거든. 1방 23번 잘 있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보면서 화장실 안에서 네 잘 있습니다. 이게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모든 교도소, 구치소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을 켜놓는다, 공개 화장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이 특혜를 받겠다. 이런 거에 지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남배우도 다녀왔거든요. 네. 그렇죠. 자, 우리 남배우는 어디? 서울구치소예요? 대구구치소죠. 에. 강원 같은 시국사범끼리 네. 너무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지금 기회를 주잖아요. 아니, 그거. 10분간 말을 해봤어요? 못해요. 아니, 그 정 의원님께서는 방화 미수 아닙니까? 네. 방화 전소시킨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디 방화 미수 따위가 지금 국회의원님은 납니까? 갑니다. 비싼 시기 같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감옥 얘기하잖아. 지금 서울교도소만 다 교도소입니까? 진주교도소가 더 훌륭한 교도소입니다. 진주 있었습니까? DJ가 계시는 곳이고 일제 감옥에 살았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제가 나가자마자 새로 지었습니다. 언제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0.75평에 2명이 누울 수가 있고요. 거기는 대변도 볼 수 없습니다. 빨간 그 고무 바키스트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머.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교도관을 불러야 됩니다. 어떡해요? 불러가지고 아주 누추한 곳으로 가서 교도관이 지켜봅니다. 용물 잘 보는가? 네. 용물 성실히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는 아예 진짜 차디찬 마룻바닥 이런 네. 거 있고 추웠고요. 그런 곳이고 힘들었겠네. 불은 원래 이제 천정이 매우 높고 네. 그리고 불은 24시간에 지금 보면 지침등도 약간 있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때는 신문도 볼 수 없어가지고 한겨레가 막 나왔을 때 이제 검은 매직으로 대부분 줄을 꺼 가지고 오면 그걸 이제 불 밑에서 보면서 그걸 버터로 이렇게 손톱으로 밀면은요. 그게 네. 그 검정 그게 지워져요. 그걸 이제 그게 해독하는 봅니다. 능력에 따라 정치범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제가 그걸 주로 옆방에 있던 요즘은 TV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TV도 있다더라고. 있죠. 지금은 그때는 보람의 TV가 있습니다. 제 옆방에 있던 강기정 의원이 3년 반 정도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문맹 상태가 됐습니다. 그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님에게 제가 언제나 형님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막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고 이랬던. 아니 그 당시에 그러면 기존 인권 침해라고 안 느끼셨어요?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 두 분은 뭐 지금 수감 생활을 용담처럼 말했습니다만 어목한 시기에 네.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신 거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어쨌든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정치적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으로 해석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자, 일단 바보 같은 전략이고 통하지 않는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건 변호인이 얘기를 했거나 했을 텐데 이런 수를 그러면 왜 쓰신다고? 재판도 안 보시는 받고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변호사가 좋은 한 걸까요? 어차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이것도 들어가자마자부터 예언했어요. 여기는 법리를 따지고 뭐 하는 것에 아무 신경 안 쓸 거다. 지연작전할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때리려면 때려라. 왜 나중에 정치적인 일로 사면을 받으면 되니까. 무기를 받든 15년을 받든 10년을 받든 상관 안 한다. 이 전략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징역에서 지금 호화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성과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고 그냥 시끄럽게 문제 삼는다. 그리고 한 줌밖에 안 되는 지지자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당신들도 싸워라 이런 메시지. 예. 자, 남배우도 정치 평론가로서 정치적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요? 그게 뭐 내가 의도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딱 요 수준입니까? 뭐 뻔한 답을 얘기해놓고 나한테 먼저 물었으면 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순실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최순실은 왜 저러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기가 뭐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최순실은 없다고. 근데 뭐 원비어 얘기도 했고요. 네. 뭐 성희롱 얘기도 하면서 뭐 야. 정유라 예. 씨가 뭐 성희롱 당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야. 왜 좀 다채롭네요. 네. 그분은. 따라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그냥 단순히 따라하기에는 자기가 또 급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목을 좀 여러 가지로 흐트리기에는 여러 가지 건수를 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유영하 변호사 써준 것 같고요. 최순실은 자기가 써서 나온 것 같아요. 문맥이 하나도 말이 안 돼요. 말이 뭐 원비어가 갑자기 왜 나와요, 거기서? 그러고 원빈 쓰려다가 잘못 썼나? 근데 하여튼 그게 아니고 원비어는 현빈하고 원빈 차인가? 뭐 원비어를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예. 뭐 이래 뭐 이런 거 쓰려다가 쓴 게 아니야. 근데 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무 말 대잔치야. 저는 0.75평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아, 독방에.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겪어봤을 때 이제 이게 같은 맥락인데 20년 30년 살든 어떤 형태든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면서 여론을 시끄럽게 하고 한 줌 남은 뭐 조원진이든 누구든 뭐 계속 굶고 계신데 우리 총동창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이 이번에 바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결집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20년 30년 살더라도 가겠다라고 막 그 소위 말해서 배짱을 튕겼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실제로 20년 30년 정도 살려보면 됩니다. 그럼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뭐 본인이 더럽고 차가운 방에서 24시간 불이 켜진 상태에서 네. 살고 있다. 네.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홍고방으로 넣으면 돼요. 네, 거기서 칼잠을 자게 되면 네, 됩니다. 홍고방을 넣으면 돼요. 가장 해결책이 그거야. 혼자 있으니까 지금 너무 지금 복에겨워서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서울구치소 말씀을 하셨고 좀 농담 반 진담 그 반 앞에 말씀하셨는데 서울구치소 최고 전문가라고 좀 붙여주세요. 이 이제 서울구치소가 정말로 우리 소위 말하는 범털 그러죠. 네. 범털 뭐 고위 관료, 정치인, 기업인 등 이 거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팟캐스트용으로 네. 범털의 감옥 생활에 좀 묻고 싶습니다. 네. 특히 뭐 두 분 답변하고 싶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연구한 분야입니다. 네. 돈만 있으면 무한정 변호사 접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뭐 영치금? 네. 아, 영치금은 무한정을 막 넣을 수 있나요? 하루에 이제 안 되죠. 제한액이 있습니다. 아, 제한액이 있습니까? 제한액이 있는데요. 얼마 정도입니까? 저도 잘 몰라서. 자, 우선 범털이라는 전문 용어의 어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징역을 딱 가잖아요. 서울구치소 가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나온 담요를 줍니다. 여기서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자, 우리 2015년 11월 백남기 14일 날 네. 백남기 농빈 안타까운 이제 죽음을 당했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경찰이 사과를 거부했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또 사과를 했고 또 검찰이 또 재수사에 들어갔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의원님께서. 뭐 이 분야도 제가 전문가죠. 홍상희 기자. 네. 사실은 저는 이 백남기 농민 그 사건이 벌어진 날, 저는 상당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계셨죠? 제가 집회 시위만 있으면 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항상 파견 근무를 했던 안행이 간사였어요. 근데 이날 정토회 법륜수님 있죠. 네. 마음수련장 가가지고 4박 5일 제가 마음수련을 하고 끝나는 날이었어요. 아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모임 다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사건 사고가 났었고 제가 막 도착했을 때 조선일보 앞에서 그 물대포 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 서울청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물대포 맞으러 내가 나갈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물대포가 이제 중지가 됐죠, 바로. 거기 네. 경찰은 무전을 때리기 때문에 바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백남기 농민께서 이제 하여튼 사투 끝에 1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또 시신까지 탈취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인사다 서울대병원 그 기록을 백남기 농민의 딸 백두라지 씨가 저한테 제일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고 그걸로 제가 이제 바로 즉각 공개했거든요. 서울대병원 영안실에서. 처음에는 외인사다. 처음에 네. 외인사 얘기 나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찍어서 기자들한테 이제 보인 거죠. 네. 결론은 그렇게 났죠. 서울경찰청장인 구은수 불구속 기소. 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했나요? 아닙니다. 지금 다 불구속. 불구속이죠. 네. 그리고 강신명 청장은 이제 면접을 무혐의가 됐어요. 면접을 받았는데 법적인 의미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시위를 지휘하고 하는 것은 서울청장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본청청장이 직접 그런 걸 하지 않거든요. 경찰청장. 경찰청장이. 네. 아니다. 본청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면에서 법적인 책임은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700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본인이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정치적이든 어떤 책임이든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유족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백도라지 씨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직접 방문 조사도 아니고 예. 출두시키지도 않고 서면 조사로 끝낸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지금 경찰도 조사에서는 직사한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럼 박근혜 정권 때 조사한 거랑 결과가 다른 거죠? 다른 거고 물대포 그게 제어 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 이게 네. 이제 발표로는 그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를 직사한 그 청이 충남청 소속입니다. 네. 충남 경찰청은 이런 걸 경험이 없거든요. 그리고 충남청이 맡은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거고 수압을 확인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았고 뭐 제어 장치가 고장 났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물대포 사용 규칙을 어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 이제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2015년 11월 14일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민중 총궐기가 왜 일어났냐면 농민 집회도 아니었어요. 노동계약 저지, 제주 영리병원 중단,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한 집회였고 종로구청 입구에서 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70대 노인 그러니까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는데 당시에 쓰러진 농민을 겨냥해서 경찰이 15초 동안 물대포를 살수를 했고요. 거기서 쓰러져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되셨는데도 말씀하셨듯이 살수차 운용 지침에 보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한다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고요. 네,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부검을 굉장히 앞당겨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수사 기록 같은 것도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조작이 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도 이런 것들이 수사가 안 됐었어요. 사인도 이제 병사라고 나중에도 기재가 되죠. 그러니까 백도라지 씨나 그 백도라지 씨 어머니 이제 저랑 서울대 병원에서 자주 봤으니까 이제 주장에 따르면 그 백선아 교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원래 그 담당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등산복 입고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대의 병원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이제 그때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그랬는데 저는 가장 분노했던 것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을 부검하겠다. 네.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네. 내가 뭐 가서 저도 지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외인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죠. 극악무도한 군부 독재에도 없었던 시신 탈취까지 시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병사라고 기록했죠. 병사라고 했죠. 병사로 지금 이제 기록을 외인사로 해서 바꿨죠. 부검을 강행할 이 명분을 줬었고 당시 현직 의사들까지도 이해할 수 없다 그랬는데 뭐 백선아 교수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런 것들도 다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보면은 여기서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지금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이게 사실은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직책 자체가 업무가 그 예견 가능하거나 이게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신명 전 청장한테는 좀 묻지를 못하고 서울청장부터 이제 구수본 거기서부터는 이제 성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가장 높은 비상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했는데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시를 했는데 왜 무혐의인지. 근데 이제 그거하고 물대포를 쏘는 거하고 직접 행위. 인과관계가 아니면 직접적인 게 없다고 아마 검찰에서는 이제 판단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선거가 뭐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민주당 간판 달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서 있는 걸로. 네. 선수가 넘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죠.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뭐 전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선거 전략 뭐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우선 네. 지방선거는 6월 13일 날입니다. 네. 이 작가 네. 지방선거에 나가려면 3월 12일까지 방송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 선거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방송에 고정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게스트 이외에. 그리고 그 한 달 전, 4개월 전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2월 달이면 이제 어깨 뒤두르고 사무실 내고 뭐 프랜카드 걸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이죠. 국감이죠. 끝나면 11월 네. 예산 전국이죠. 이거 네.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그렇죠. 이제 돌입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근데 모든 전략을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개헌 문제입니다. 지금 개헌 얘기를 또 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이든 다른 정당이든 가장 중요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개헌 전략입니다. 왜? 각 당 후보들이 대선 때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여서 개헌하겠다. 이게 네. 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했었죠. 예. 이거를 우회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기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런데 개헌을 하려면 110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개헌- 국민투표 다 합치면 그렇죠. 부의하고 뭐. 그러면 2월 24일 날 개헌안이 통일돼서 국회 제출돼야 됩니다. 이야, 그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0일 공고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110일인데 역산해보면 2월 24일입니다. 아, 근데 2월 16일이 설날이에요. 예, 그러면 설날 이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민주당 의원 헌법특위위원과 얘기해본 결과 국감 끝나고 예산 끝나자마자 곧바로 개헌 문제로 전국은 요동칠 것이다. 어떠한 지방선거 전략보다도 개헌 전략, 개헌을 하면 하고 아니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가 이미 지방선거랑 같이 치르지 않겠다. 예, 그래, 얘기했죠. 휩쓸려간다. 예. 왜냐하면 개헌에 찬성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헌안 찬성 찍고 1번을 찍지 그렇죠. 2, 3번을 안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절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야당은 개헌을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달리 투트랙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이것을 야당이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해서 관철시킬 것인가. 네. 이것이 최대 지방선거 그러니까 전략이다.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개헌하고 지방선거 같이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건 말씀이십니까? 절대 유리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 배우님. 네. 예, 정치평론도 하시니까 또 TK 출신이고. 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승리할 수 있는 곳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곳이라고 하면 이제 뭐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경남이나 부산권도 우리가 잘하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부산권 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죠. 근데 이 의원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네. 뭐 전례 없는 편법이다, 명백한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 갑자기 스탠스를 좀 바꿨거든요. 이게 부산 정서 그 밑바닥에 예. 동정론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지적이 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뭐 부산 쪽의 민심을 체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과연 동정론이 그 정도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좀 갖고 있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TK도 경북만 확고하고 대구도 물론 가능성 높지만 그 정도인데 부산 경남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아마 지금 여당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마지막 그 자신들의 묘책이 없어서 아마 나온 얘기 정도지 실제적인 선거에 친박을 더 결집시켜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그건 의문이네요. 그래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수 쪽에 밑바닥까지 한다면 박근혜 엄호하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닌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간을 노릴 수는 없는 거고
아주 보수층을 끌어들이려면 오히려 박근혜와 같이 간다고 가정했을 때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큰 그 혜택은 없겠지만 네.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할 때하고 서병수 부산시장하고 사이도 그렇죠. 굉장히 나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도부에 맞춰서 손을 들기에는 또 그렇게 뭐 남는 장사 아닌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드네요. 선거 일반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선거전에 돌입하면 후보 구도입니다. 후보 구도는 내 영역의 밖에 신의 영역입니다. 다른 당 후보가 누가 나올지를 모르죠. 자, 후보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나보다 더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되는 거예요. 예. 네. 내가 경쟁력이 높아요. 근데 나보다 더 경쟁력이 높은 후보가 나오면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후보 구도 그리고 인물, 조직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구도로 봤을 때 지금의 야당의 인물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후보 구도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여당이.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본인은 펄쩍 뛰겠지만 가상에서 얘기해 본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부산시장에 나간다. 네. 그럼 후보 구도에서 인물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점할 수 있습니다. 엄청 우위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예. 임종석 비서실장, 네. 뭐 전남지사 차출론이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하겠지만 네. 가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가는 순간 선거 판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게임 끝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물 구도 면에서 상당히 여당의 풍부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여당이 유리하다. 이것이 이제 과학적 분석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선거에서 승리를 보장한다가 담보가 되면 임종석 조국 차출론이 나쁘진 않은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계속 고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죠. 여론의 등살에 예. 시달릴 가능성이 많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박근혜에 대한 동정론. 이거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게 뜨거운 감자, 모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요. 똑똑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짠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짠한 사람이 조금 더 끌리죠. 선거에서 가장 센 표는 동정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친박은 앞으로 박근혜 동정론으로 이게 전략적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국회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박근혜를 잘라내야 되는 홍준표 자한당 대표로 봤을 때는 모순입니다. 이게 딜레마에 빠져버렸네.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모순과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의 동정론을 전략적 승부수로 삼아서 밀고 갈 것인가? 아니다. 바른정당을 끌어들여서 몸집을 불리기를 하겠다.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우선 후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몸집을 불린다. 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자가 망해도 3년이 간다.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듯이 지방선거에서는 표를 TK 지역에서 끌어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박근혜 동정론입니다. 네. 이것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 통합 과정 속에서 네. 벌어질 수밖에 없는 모순과 딜레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여당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당에서 선거는 대구 가능합니까? 남의 실수가 예. 내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하. 대구 가능합니까? 이번에? 그것도 뭐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또 다르죠. 그것도 아까 김부겸 말씀하신 장관 예. 또 네. 차출론이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해볼 만합니다. 김부겸 장관이 나간다면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하다. 근데 부산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같은 뭐 분석의 틀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이제 마른 수건 짜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없는 네. 거를 겨우 짜낸다. 짜도 더 나올 게 없다고. 우리 남 배우님, 네. 마른 수건 짝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까요? 언발에 오줌 넣기가 더 좋을까요? 일단 언발에 오줌 누기가 조금 더 추하네요.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경남 김경수 차출론도 있던데요. 본인은 절대 안 나갈 겁니다. 본인은 고사하고. 자,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 예전에 강원도지사 이광재 초선 의원 차출론이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이광재 의원이 교묘하게 지혜롭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나갔죠. 예. 그때 나갔으면 본인은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하. 이 정치인이 특히 국회의원이 차출론이 나왔을 때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가면 죽는 길인데 그렇다고 안 나가자니 비겁하다는 얘기 듣고 그럴 때는 지혜롭게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이광재 전 지사가 어떻게 넘어갔냐면 나보다는 이 사람이 더 경쟁이 되니까. 아하. 그래서 그 사람 띄우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빠졌어요. 야. 그래서 김경수 의원도 본인도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상남도 우리 당원들 보면은 김경수 차출론이 제일 우세해요 지금. 그럼요. 근데 본인은 나가서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국회의원이 그 어렵게 돼서 지금 처음 하고 2년 하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공개적으로 제가 팁을 드린다면 그럼 본인보다 더 경쟁력인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띄워야 되는 거야.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차출론 얘기 나오는 분들 본인은 고사 내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본인들은.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차출론이 나온 분들이 거의 다 끌려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다 이렇게 차출론 나오면 저는 안 하면 다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결국은 다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다 나갈 것 같아요. 예. 저도 정청래 차출론이 지금 서서 일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거 어딘데요? 청래당에서. 아, 청래당이 원래 그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온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대권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던 그 당 참 좋은 당이죠. 예.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는 뭐 네. 여기까지만 하죠. 뭐 정청래 의원님 서울시장 나갑니까? 나가십니까? 전 묻고 싶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뭐 물어보고 나가신 적 없죠. 남들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건 제 의지에 달려 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8% 이상이 나온다. 네.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보겠다. 안 8%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8%면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하죠. 두 자릿수 하세요, 두 자릿수. 노무현 대통령이 2%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래요? 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얘기를 하죠. 네. 정계 편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만났다 그러죠? 조용하고 안철수하고 만났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유승민 의원이 통합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햇볕 정책 버려라. 그렇죠. 호남. 또 호남 얘기도 꺼내면서 이렇게 되면은 쉽게 국민의당하고 통합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통합의 조건이 박근혜 출당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른정당과 국민의 정당은 조건이 뭐냐면 햇볕 정책을 지워라. 예. 그리고 호남 기반을 탈피. 버려라. 예. 탈호남해라. 예. 근데 국민의당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개 다 할 수 없죠. 예. 자, 그러면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바른정당 유승민한테 주장을 해야 되냐면 대구를 버려라. 그리고 햇볕 정책을 안 받아들이는 것을 버려라. 햇볕 정책을 추종해라.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쪼개질 거다 또. 그것이 계속 주장되면 내용으로 가고 있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국민의당 안철수와 비안철수가 아주 극심한 분열상을 보일 거다 앞으로.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론조사를 조선일보한테 슬쩍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유출했죠. 예. 근데 뉴스공장에 나와서 박지원 의원은 전혀 몰랐다. 예. 상당히 불쾌하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유출했을 땐 정치적 목적이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정치 용어로서는 정치학에서는 균열 규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국민의당은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찬 얼음으로 본다면 강에 얼었던 얼음이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바른정당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뭐가요? 그 이제 갈라서는 문제가 예. 자유한국당과 들어가는 통합파와 이제 자강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또는 그 현재 사법 질서를 그 무시하는 듯한 발언 모든 게 필요 없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친박 쪽을 내치는 걸 약간 지연시킬 효과가 있다면 바른정당과의 통합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그 시간적인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국민의당 역시도 지금 바른정당보다는 좀 느리겠지만 안철수 비안철수 형태로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신만 살려고 그러냐 이런 거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호남 좀 떨어내야 되는데 피곤한데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흘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4분 5열 상태로 가지 않겠는가. 이 시대의 참 예언인으로서 예언합니다. 또 바뀌셨습니까?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분열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당도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면 안철수 햇볕 정책에 별로 애정 없습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은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없죠. 본인의 네. 존재 자체를 네. 부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극심한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당도 지금 상태로 온전히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제 예언이 안 맞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이 지금 전남지사 한다는 것도 그거 조금 연장성이 아닙니까? 그렇겠죠. 제가 소설을 써보자면 네. 정치를 경험한 사람은 소설을 써본다면 안철수와 박지원 이미 심리적 분열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골라서 막 선택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공장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그 여론조사 흘린 거 가지고 발언하는 걸 딱 워딩을 봤을 때 이미 둘이 심리적으로는 갈라섰구나. 지금 각자 다른 길,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결론 어떻게 나는지. 지켜보나 마나 그렇게 결론이 날 것이고 그럼 그렇게 쪼개지는 국민의당은 결론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발언함으로써 제 발언대로 신이 움직여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쪼개진 국민의당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잔류파는 그냥 계속 남아 있나요?
저는 바른정당 잔류파와 국민의당 합친다? 예, 잔류파 유승민 자강파랑 유승민과 안철수가 저는 그렇게 정체성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합칠더라도 그러면은 안철수와 반대되는 국민의당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따로 살림을 차릴 수 있겠죠. 따로 살림을? 네. 아니면 본가로 들어가고 이게 왜 싶다든지. 그러냐면요. 바른정당도 지금 왜 이렇게 흔들거리냐면 결국은 큰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조직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의원들이 바른정당 가지고는 당선이 안 돼요. 그래서 밑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예요. 호남에서 네. 지금 국민의당 간판 걸고 기호 어렵습니다.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죠. 3번 달고는 무조건 낙선이다. 그래 버리면 그분들이 무슨 뭐 독립운동하는 뭐 철학적 뭐 의심 뭐 신념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기 당선이 가장 중요한데 국민의당 간판 달고는 누구든지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 당은 정당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히려 이제 그게 남겠죠. 이제 예. 그 두 당 쪽에서 한쪽은 둘 다 본가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있겠죠. 이제 정대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죠. 들어가자. 국민의당 반 이상은 복당을 원한다 이런 얘기 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 들어오는 거는 뭐 환영하면서 받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이 되겠죠. 이거 받아야 되느냐. 받긴 받아야 되는데 좀 좋은 명분이 없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시사 안드로메다의 4위 진입을 위해서 네. 비밀스러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벌써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실제로 트라이가 있습니다. 아하. 제가 그걸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만간. 별로 비밀스러운 것 같지 않고요. 비밀스럽지 않은 것도 비밀스럽게 얘기하면 비밀이 됩니다. 왠지 그냥 비밀스럽게 기다만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알고 보니까 다 듣는 얘기 같은데. 다 아니, 듣고 있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예. 네. 다 아는 얘기 같긴 한데 뭐 자, 비밀이라 하시니. 근데 그러면 집 나오면 추운 건 자연의 이치 아니겠어요? 집 나가면 춥죠. 네, 그러니까 다 들어가고 싶은 뭐 기소본은 졸리면 있겠죠. 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네. YS의 명언이죠. 네. 밥 안 먹으면 죽는다고. 네. 조원진 의원 보고 하시는 말씀 네.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동창 회장님께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제가 항상 우리 초대 손님에게 엔딩곡 선정 권한을 주는데 오늘 방청객분들한테 권한을 주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지금 빨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정해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예. 우리 두 사람하고는 이별을 안 하고요. 팟캐스트 버전에 우리 계속 같이 합시다. 네.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라디오였어요? 네. 예. 아, 헷갈리죠? 팟캐스트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증세가 똑같은 증세가 있었어요. 반대로 하실 것 예. 같아요. 저는 오늘 그 좀 차도가 있지요? 아니요, 차도 없었습니다. 아, 없습니까? 저도 지금 아직 팟캐스트로 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청객들이 신청한 걱정 말아요 그대 응답하라 OST로 그 버전으로 한번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방송 라디오 방송 마무리하고요. 팟캐 버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뮤직 스타트!